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오늘은 MSCI 반기 리밸런싱 데이였죠. 종가에 이제 이 부분들이 수급상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줬고요.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212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도 85억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양매수였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일단 종가상으로 일단 돌파하면서 이 전일 대비해서 3% 상승한 77,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서는 MSCI 리밸런싱 관련되는 부분이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리밸런싱이 있는 날에는 수급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MS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4번 하죠. 2월달, 5월달, 이 8월달, 11월달인데 새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과 기존의 종목에서 지수에서 나가는 종목, 자, 이 부분들을 이제 사고, 그 다음에 팔아서 이제 조정을 하는 구간에, 이제 여기 지수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수급의 변동 요인이 종가상으로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SCI 이제 한국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HLB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카피한 ETF를 예를 들어서 뭐 살펴보면 11월 25일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비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전체 이제 뭐 한 98종목인데 여기 이제 표로 나타나는 건 전체는 아닙니다만 비중이 좀 있는 걸 하면 HLB도 일정 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뭐 그 밑에 이제 삼성생명과 크래프톤, HLB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0.82% 이 부분들이 반영돼서 있기 때문에 MSCI 이제 지수 관련해서 리밸런싱이 있었을 때 HLB도 종가상에 변동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오늘 뭐 그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떨어진 종목 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던 게 이런 것들이 리밸런싱에 관련되는 영향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월달, 그 다음에 5월달, 8월달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래서 지수 상위물에 이제 시가총액 계속 이제 유지하게 되면 이 부분들의 이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근데 리밸런싱 관련되는 부분은 그날에 대부분 단발적으로 일어나고 지속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바로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뭐 보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양봉을 한번 세게 내고 난 다음에 50위안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는 다시 이제 3일 연속으로 내려오면서 양봉 시가 부근까지는 아직 안 깼습니다만 다시 50위안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월봉상에서는 양봉을 내었을 때 이제 윗꼬리가 아니라 양봉으로 가다가 다시 또 윗꼬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봉에서는 이제 뭐 거래량은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공매도 거래 같은 경우에는 2589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기준이죠. 11월 21일 기준으로 여전히 270만 주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체결이 12,000 상한은 뭐 잡혀 있지 않는 어떤 모습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차트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일봉상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NAI 관련되는 등급으로 적격으로 이제 나고 난 다음에 거래를 790만 주, 거의 뭐 800만 주 정도 양봉을 지난주 월요일날 강하게 내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이제 갭잔 음봉을 나타내서 이 거래량을 줄이면 플랫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양봉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음봉이 나왔을 때는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제2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기다려야 되는데, 항상 HLB 같은 경우는 음봉을 할 때 이제 거래량 없이도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이 지지하느냐가 여부가 중요한데, 바로 그 다음날에 일단 음봉이 나와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을 종가로 이탈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갭다운 양봉, 살짝 이제 양봉이 몸통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양봉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가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완벽하게 넘어가진 않았고 거래량도 이렇게 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뢰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일단 양봉을 만들어냈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보다 거래가 커서 200만 주는 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200만 주에 가까운 어떤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종가상으로도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77,193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가상으로 77,800원에 마감됐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 이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종가상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 위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장중에는 79,700원이니까 이 지난주 월요일날 89,900원까지 가면서 요 클래스 2 등급이 나왔던 10월 달에 이 하락갭 관련되는 부분을 장중에 이제 메꾸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장중에 메꾸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이 부분들을 종가상으로 메꾸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윗단의 어떤 돌파 시도를 하는 어떤 캔들들을 오늘도 좀 보여줬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아침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보로노이나 리가캔바이오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이제 거의 30-40% 빠진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HLB가 아침에는 좀 주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고가를 10시 넘어가면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 오후에도 이제 아침에 고가를 다시 넘기면서 거래량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에도 계속 거래량이 좀 나왔죠. 뭐 큰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만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올렸고 그 다음에 종가 부분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MSCI 리밸런싱 관련되는 영향으로 좀 갭다운 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77,800원 장중에는 거의 8만원 부근까지 갔기 때문에 이 8만원을 넘겼으면 훨씬 더 뭐 좋은 어떤 흐름의 기대가 나올 수 있는데 2시 반 이후에 종가 관리의 어떤 이제 시간대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살짝 밀리면서 특히 이제 3시 반에 이제 종가는 이제 77,800원에 마감되었고요. 근데 시간에는 다시 또 17,000주 거래가 나오면서 78,400원이니까 결국 이제 종가상으로 이제 시간에까지 친다라고 하면 이때 78,100원에 갔듯이 이번에도 이 78,000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시간에까지 인정해 준다면 올려서 일단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러면 이제 78,000원대가 이제 저항대가 아니라 이 지지선 가격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그 윗단에 이제 이전에 이제 박스권에서 중요했던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이죠. 요 81,000원대를 회복한다면 이후에는 이제 몇 달 동안 진행되었던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할 수 있는 어떤 가격 구간까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하면 상단이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과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리서브미션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10만원 언저리까지 갔던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박스권 상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점은 이제 CR 레터를 받으면서 두 번 하한가로 떨어졌던 4만원대 중반 라인 여기가 이제 그 이후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한 거의 6개월 정도의 어떤 박스권의 상단 가격이 이제 10만원 언저리고 10만원 언저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확보돼야 되는 어떤 가격이 8만원대 초반 가격이거든요. 요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는다든지 이제 모멘텀을 반영하게 되면 이 구간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언저리 가격인 이 8만원대 이제 부근을 이제 붙여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번 주에 이제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최근에 계속 이제 기관 쪽의 매수에는 오늘도 기관 코스닥 순매수 2등입니다. 예. HLB가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22일이죠. 25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HLB가 외국인 쪽에서 212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에 100억이어서 오늘도 85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매수 흐름을 보이면서 수급이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좀 바뀐다. 수급의 변화가 큰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수급의 변화가 일단 외국인 기관 쪽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수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도 이제 10조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와 기관들 매수, 금융투자, 뭐 투신, 연기금, 결국은 이제 10조대 윗단으로 가게 되면 결국 향후에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또 모멘텀까지도 본다라고 하면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쪽의 어떤 매수가 다시 또 유입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에 HLB 또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견조하게 유지해 주면서 이제 올라붙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78,000원대를 지지하면서 이 8만원대 구간을 거래량을 넘어서 최소 이제 거래량이 한 200만 주 뭐 이상으로 한 500만 주, 1000만 주 나오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흐름이 한 번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8만원대 이 부분들이 안착을 하는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제 9만원대, 10만원대 이제 이 박스권 상단 어떤 흐름들을 결국은 이제 연내에 남아있는 CMC 관련되는 이제 제실사 관련되는 이 폼 사파리가 나오면 그 일정들이 비모 인스펙션과 같이 회사에서 알려줄 수 있는 일정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외국에 이제 CMC를 나갔을 때 레터를 안 보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FDA 마음이기 때문에 레터가 안 나오면 진행을 끝나고 나야 이제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비모같이 좀 친절하게 일정을 폼 사파리를 통해서 알리고 가는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이 3월 달이 포드파 일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클래스 2일 때 ODAC가 보통 2달 전에 열리기 때문에 12월 달에 뭐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이제 CMC 제실사의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을 그간에는 비모전에는 기대감보다는 확인하고 이제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지난주 이제 비모 이후에 양봉을 내고 난 다음에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 8만원대 윗단까지 올려서 계속 양봉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 증가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의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